그리고 부동산학에 대해 접근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접근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측면? 기술적인 측면, 뒤로 넘겨서 경제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 있나요? 이런 세 가지 측면에 접근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4쪽에 보면 부동산학에 뭐가 나오죠? 연구 대상이 나옵니다. 뭐였죠?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이거는 맨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5페이지에.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써놨죠? 말로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 측면의 인간의 행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활동은 부동산이 화산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써놨죠?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할 건가 이게 소리인데 그때 알아둘 거는 그 동그라미 1번에 분산식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요거는 일반 주변과학인 법학, 경제학, 공학 이런 데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부동산 다루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가 그 해결이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맨 밑에 3번에 내려오면 종합식 접근이다 그래서 김영진 교수가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법률, 경제, 기술 등의 복합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접근한 거예요. 됐죠? 예. 자, 넘어갑니다. 자, 6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보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은 둘째 줄에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말이 보이나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합리적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자나 개발 이럴 때 도와주는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이런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호응을 받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맨 밑에 보면 박스에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기초 분야 이런 말이 나오나요? 이것은 연구하는 분야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죠. 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부동산학의 이념과 방향 이런 말 나오나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념과 관련해서 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효율성 보이죠? 동그라미 2번 형평성 뒤로 넘겨서 합법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나요? 예. 자, 특히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여기에 있는 인은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공적인 인과 사적인 인으로 나눠 이렇게 이 공적인 인이 정부 분야고 사적인 인이 민간 분야인데요.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특히 어디에서 사적인 인, 민간 분야에서 중시되는 이념이라면 이 정부 분야에서 특히 중시되는 이념이 뭐다? 형평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8쪽의 맨 밑에 보면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 나오나요? 지금 써놓고 있는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능률성과 관련해서 자, 여기 아까 인이 있다 그랬는데 이 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눌 수도 있냐면 자, 아까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 그랬나요? 소유자가 되면 이용하고 관리하고 개발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활동은 한마디로 다 뭐라면 소유활동이라 그래요.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활동 이런 건요, 뭐 마케팅 이런 건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거래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유활동도 있고 부동산 활동에는 거래활동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능률적으로 부동산 활동한다는 건요, 이 부동산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잘 그걸 뭐라고 써놨어요? 예, 8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1번 능률성의 원칙 있죠? 그때 둘째 줄에 보세요. 소유활동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런 말이 나오나요? 그게 능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활동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됐나요?
거래 질서가 확립이 안 돼 있으면 무질서하면 능률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능률성과 관련해서 소유활동의 능률성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 거래활동의 능률성은 거래 질서 확립 원칙 됐죠? 그 밑에 뭐 이전, 부족 뭐 쭉 나오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 강의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그 둘째 줄에 보면 안전하게 부동산 활동한다는 건요, 복합 개념의 논리에 따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안전하다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다 고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복합 개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경제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 보면 둘째 줄에 최소의 비용으로 뭘 얻자? 최대의 이익을 얻자. 그래서 이걸 셋째 줄에 합리적 선택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성 그런 것도 있다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네요. 정리합니다. 부동산 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한다. 그걸 표현할 때 학자들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동산 활동의 현상이다 라고 표현한 학자들도 있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의사를 결정하는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기초 분야 이렇게 나눠서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연구합니까? 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즉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떠한 이념을 제시하죠?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라는 이념을 제시하고, 부동산 활동할 때는 능률적으로,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이런 이념을 제시한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연구할 건데요? 그랬을 때 부동산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한 분산식 접근 방법이 있었지만, 부동산학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종합해서 접근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자 했고, 근래에 들어서는 이음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호응을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학의 의의라든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합니다.